내가 오늘은 좀 치팅데이를 하고 싶다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홍석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폭식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급하게 쪄버린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요? 급진급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회식해서 폭식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갑자기 1, 2kg가 불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주일에 500g, 1kg씩 쭉쭉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1, 2kg가 늘어나니까 정말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뺄 수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급진살은 2kg에서 3kg 정도까지만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 이상 쪄버리게 되면요, 정말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급진의 기준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다 보면 2주라는 기준치를 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2주 이내에 빼야지 잘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주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이트들을 다 뒤졌어요. 근데 2주라는 근거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지만 그래도 혹시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챗 GPT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급진의 기준을 새롭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주라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체중의 증가 폭으로 잡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기준을 저는 2에서 3kg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중이 2에서 3kg까지는 쉽게 잘 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글리코겐 저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저장소는 크게 간과 근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의 경우에는 대략 60에서 1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근육의 경우에는 300에서 4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합치게 되면 대략 한 400에서 500g 정도까지 우리 몸에 글리코겐이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리코겐에 저장된 칼로리는 빠르게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리코겐을 빨리 뺄 수 있는 이유는 글리코겐 1g이 저장이 될 때 물 3g이 같이 붙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즉 글리코겐이 500g이 우리 몸에 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물이 1.5kg이 더해져서 총 2kg의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이 2kg가 늘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 중에 1.5kg은 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의 기준은 2, 3kg까지이고 2, 3kg를 넘어가는 글리코겐 저장소를 채워진 그 이상의 칼로리들은 보통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2kg가 쪘다고 했을 때 글리코겐 위주로 체중이 불어난 것과 지방 위주로 체중이 불어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글리코겐 위주로 늘어난 경우에는 글리코겐 500g, 물 1.5kg 이것에 해당하는 칼로리는 탄수화물 1g은 4칼로리이기 때문에 2000칼로리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지방 2kg는 대략 지방 1kg를 우리가 7200칼로리 정도로 보기 때문에 14400칼로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2000칼로리 대 14400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7배가 넘는 수치에 해당이 돼요. 이거를 각각 뺀다고 했을 때 운동을 하건 아니면 식이요법을 하건 7배의 노력을 더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방 위주로 체중이 늘어버리게 되면 급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날 먹었던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었으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논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된 탄수화물 일부분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남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되는 양은 극히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다 열량 대부분은 에너지로 바로 소비시켜버리는 기전이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그 이상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 우리가 그거를 지방 신생, 드노보 리포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극히 적은 양만이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섭취된 지방 열량에는 이런 기전이 없어서 과다한 지방 섭취는 축적시키는 과정에 열량 소모도 거의 없이 지방 조직으로 축적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지방은 그 칼로리 그대로 지방 세포로 가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지방은 바로 지방으로 저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빼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다만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내가 오늘은 좀 치팅데이를 하고 싶다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탄고지는 뭐냐? 저탄고지가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하라고 하는, 그러면 고탄저지가 된다는 건데 이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해서 지방을 많이 먹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열량을 줄인 상태에서 그 열량의 구성을 탄수화물보다는 지방 위주로 구성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탄고지 식단에서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치팅데이처럼 과잉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 경우와는 다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급진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내려봤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부정설에 급진 급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